정말 우리 국민의 분노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뭐 지금 시험하는 겁니까?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DHC 자회사인 DHTV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그 채널인데 여기에 한 유명한 극우 성향의 이제 패널이 출연을 한 거예요. 아하. 출연을 한 것까지는 뭐 좋은데 네. 뭐라고 발언을 쏟아냈냐면 네. 우리나라에 대한 그 혐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뭐 자위대가 없었던 1950년대 초반에 우리가 이제 독도를 멋대로 차지했다라면서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일본과 뭐 한국 사이에 사실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시비를 건 적이 없다라는 또 발언까지 쏟아내면서 사실은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귀가 있다고 저런 쓰레기 방송 같은 걸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어쨌든 영상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대체 무슨 발언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竹島を勝手に自分のものにすると、いわゆる慰安婦のことであれ、あるいは大暴行のことであれ、レーダー照射であれ、日本側から何か争いを仕掛けたって事実は一度もないので、実は第二次世界大戦当時、朝鮮半島全く関係ないですよね。というか、事実上日本の一部だったわけです。もう歴史を書き換えてですね、当時から韓国は連合軍だったっていう無茶苦茶な主張をですね、さっき言った。 더 기가 찬 게요. 지금 저 말한 사람 밑에 이 이름 자막 보셨죠? 일본의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자민당의 의원이에요. 김호인 변호사님 지금 일본 국회, 그러니까 네. 자민당의 국회의원이 저는 얘기를 한 건데요. 삼권 분립이라는 말 누구나 알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우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다 분권을 한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인데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정말 독재를 막기 위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그렇죠. 사람들의 피를 거쳐서 맞아요. 그 희생을 거쳐서 쌓아올린 민주주의 대원칙인데 네. 과거 군국주의 국가답게 민주주의 대원칙은 삼권 분립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더 한 말을 무식해요, 들여다보면 무식해, 진짜, 네. 그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에 그 사법부에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에 관여할 네. 수 없다. 당연한 겁니다. 행정부가 네.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 대놓고 조롱을 합니다. 네. 한국 정부는 뭐 그 제대로 된 기조가 없다라고 하면서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네. 여기에 더 전혀 있지 않는 사실관계인 뭘까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를 막기 위해서 한국이 거액을 돈을 들여서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미국 정부의 중재 로비를 했다. 참. 라는 정말 아니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는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니까 정말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게 뭐 전해드릴 저희가 의무가 있어서 하는데 이게 네. 가당키나 한 말인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콧방귀도 안 나요. 그 흔한 콧방귀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DHC TV라는 데에 그 극우 성향 패널들이 나와서 발언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논란됐던 발언, 그 방송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朝鮮人はですね、全部こう漢文やったんですよ。こういう教科書は東京の印刷で教科書を作ってそれを広めたんです。でさあその前にですねハングルを統一してこの文字はこれにしましょうこれはこれにしましょう日本人が本を統一してあーとか言って私が立ち上がって陣地を出してもええのかって話ですね。ダメですよね当然。 글쎄요. 일본 언론들은 뭐 하고 있는지 또 이참에 또 궁금하기도 하는데 김경 아나운서. 근데 네. 우리가 DHC 하면 그냥 뭐 여기 한국에서도 많이 팔리는 뭐 화장품 회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신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영상이 그 DHC의 자회사인 DHC 텔레비전에서 네. 이렇게 방송을 한 건데 이 DHC가 어떤 회사였냐? 지금은 화장품 회사로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전에는 이 DHC의 약자가 다이가쿠 혼야쿠 센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대학 번역 센터입니다. 아. 그러니까 번역하는 거 아시죠? 네. 뭐 예를 들어 한국말을 미국 영어로 번역을 하고 번역. 번역을 하는 말 그대로 센터예요. 전혀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별 정말 관련도 없는 회사가 시작됐네요. 맞습니다. 대학 번역센터. 아하. 맞습니다. 그래서 네. 1972년에 네. 대학교 연구소를 대상으로 번역 사업을 시작을 한 건데 네, 어쩌다가 지금 화장품 회사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네. 일본의 편의점에 화장품을 갖다 배치를 하고 이걸 팔면서 네.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따 이제 한국까지 진출을 한 건데 그게 2002년입니다. 네. DHC 코리아 지사를 2002년에 설립을 했고 현재 아시다시피 매출 100억 원입니다. 네. 아니
이 100억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매출을 가져갈 정도면 응당 최소한 도의적으로 사과는 자회사 DHCTV에 나온 그 패널들 발언에 대해서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이 100억 원 중에 한 2, 30억 원 정도는 이제 순이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 회사에서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도 많은 순이익을 얻어가고 있는 이 회사는 네. 해당 논란에 대해서 전혀 뭐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다.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없다라는 입장이고, 이 공식 SNS를 통해서도 한국인들의 어떤 비난 댓글이 이어지자 이 댓글창을 아예 그냥 닫아버렸어요. 아하. 어떤 말도 우리가 달 수 없게끔. 네. 예. 불매 운동이 지금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거다 이런 말도 하고요.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는 아이고 참 진짜 한국에 안 살아보니까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지금 촛불로 우리가 정권을 바꾼 그런 나라한테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우리 누리꾼들 지금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지금 누리꾼들의 공분, 양지민 변호사님, 저도 몇 개 좀 가려봅니다만, 2만 점만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제 발언이 사실은 이제 인터넷 TV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누리꾼들도 직접 그 해당 채널 페이지에 방문을 해서 뭐 증오적이고 뭐 혐의적인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해시태그라고 하죠. 잘가요 DHC라는 해시태그를 걸어서 불매 운동을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움직임을 사실 보이고 있고요. 네. 또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역시나 일본 제품 그 DHC의 퇴출을 원합니다라는 그 첨언이 올라오기도 해서 네. 이러한 사실은 이제 불매 운동이 일본 측에서는 뭐 금방 식을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김호인 변호사님, 실제로 DHC 불매 운동 벌이자라는 구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DHC의 불매 운동으로 번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불매 운동으로 번지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 일본의 대표적인 제조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일본 그 대표적인 의류 매장에 가보면 네. 진짜 손님보다 점원 수가 더 많아요, 요즘에. 그 정도예요? 실제 현상이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 누리꾼들이 그 인터넷을 보면 들어가는 사람 감시한다라는 이제 자발적인 글들이 있을 그래요? 만큼 그 정도예요? 네. 정말 퍼지고 있고, 이 DHC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매출이 100억이고 나름의 저희가 소비층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을 계기로 한국 땅에 더 이상 있기 힘들 것 같고, 사실 요즘에 K-팝뿐만 아니라 K-뷰티라고 해서 한국 맞아요.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러던 와중에 겨우 발을 붙이고 있던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네. 반격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제 DHC 자회사인 DHC 텔레비전을 통해서 일본 내 극우 인사들의 혐한 발언이 이어지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DHC 불매 운동이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고, 모든 제품을 매장 진열대에서 빼서 창고 박스로 지금 옮기고 있대요. 매장 관계자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전화왔었거든요. 지역장을 통해서 국고에 다 연락을 해서 사적으로 철수하는 지침을 받았었어요. 14종류가 있고요. 24개 있습니다. 매대에서 지연을 지금 뺀 상태예요. 창고 철수를 해서 내용 일단 접하고서 바로 매장에서 철수하고 온라인 몰에서도 판매 중지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매장에서 이제 철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진열을 바꾸는 방식 그런 것도 하고 지금 꼼수를 그 와중에 또 부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동철 원장님. 네, 진열을 바꾸는 거는 이제 국민 감정이 이제 격해져 있으니까 네. 위에 잘 보이고 판매가 잘 되는 것들을 상 쪽에 올렸다가 네. 하단으로 슬그머니. 올리는 슬그머니 밑으로 이제 참. 내리는 것인데 네.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아예 창고로 직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떻게 보면 기업 차원에서 네. 회사 차원에서 불매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저희 아이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런 이제 일본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하는 알바가 꿀알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알바들은 많고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바가 상당히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런 불매 운동이 시민들에 의해 국민 감정으로 번져서 네. 일단은 일본은 난감한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일본 제품 이제 불매 운동은 국민적으로 이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고 또 동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국면에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은 신중하게 좀 접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거 하나 언급해 볼게요. 사실은 이제 DHC 얘기 나온 김에 DHC라는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홍보하는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DHC 그 화장품 모델했던 배우, 국내 배우한테 지금 불똥이 튀고 있다면서요, 지금? 예, 맞습니다. 배우 정유미 씨인데요. 그러니까 이 DHC의 어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망언이 이어지자 여기에 모델을 하고 있는 정유미 씨에게 이제 불똥이 튄 거예요. 이분이군요. 네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분인데 네. 어떻게 이런 회사의 모델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니까 이제 정유미 씨 측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사실 이제 DHC가 어떤 이런 식의 방송을 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모델 계약은 2018년에 체결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DHC 이제 본사 측에 망언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을 했고 이 본사 측의 발언에 중대한 심각성을 느껴서 네. 이 정유미 씨의 초상권 사용 철회와 모델 활동 중단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DHC와는 다시는 이제 재계약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알려지니까 이 정유미 씨한테요. 누리꾼들의 이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김기혁 아나운서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찬반이 다 있어요? 아니면 주로 어떤 분위기예요? 일단은 이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누리꾼들은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그냥 모델로만 알려졌을 때는 굉장히 좀 비난의 여론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고 좀 호의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누리꾼들의 반응을 하나씩 살펴보면 정유미 잘했다. 결정에 감사한다. 네. 그리고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을 건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네. 근래 보기 드문 이성적인 주관을 가진 대중 연예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멋지다. 앞으로 승승장구하길 바란다. 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게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김원 변호사님 사실은 DHC 말고도 이미 이제 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루어지기 훨씬 전부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 제품 주로 화장품, 의류 이런 제품이 많은데 거기에 광고 모델로 섰던 그런 배우들 혹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불똥이 확산되는 걸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심스러운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여러 일본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일본 기업의 광고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맹목적인 비난이 가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DHC나 유니클로처럼 정말 터무니없는 망언을 한 기업들의 그 광고 모델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뭐 이 광고 모델들도 그 망언이 있기 전에 광고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발적으로 지금 정유미 씨처럼 스스로 광고 계약 해지하겠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고 네. 그 국민들이 찬사를 보낼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그리고 배우들, 연예인들도 지금 네. 향후에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분들도 많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명 연예인들이 앞장서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정유미 씨가 쉽지 않은 용기, 결정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이거 궁금하더라고. 지금 그 DHC 화장품하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가. 그러면 중간에 정유미 씨 측이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중단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위약금 혹시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계약 중단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이제 위약금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국민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이고 사실은 DHC 본사 측이 그러한 행위를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실 모델이 이렇게 회사에 계약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회사가 모델이 뭔가 이제 행동
행동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그것을 네. 이유로 해서 계약을 이제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반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DHC 코리아와 정유미 씨 간의 사실은 계약 관계는 충분히 양 당사자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제 DHC 코리아와 본사 간의 문제가 또 남아있다라고 아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사실 DHC 코리아가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본사 측에서 이러한 잘못된 그렇죠.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 그 부분에 대한 또 민사적인 책임은 남아있다고 그러네요. 봅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극일 정신, 우리가 일본을 이기자는 정신을 강조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조금 전에 정유미 씨 경우처럼 엉뚱하게 불똥이 튀어서 그쪽에 광고 모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도매금으로 비난받는 일은 없사겠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또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